안녕하십니까. 저는 죽음학 스케치의 저자이면서 수화진 산부인과의 원장으로 있는 김다수입니다. 오늘은 임사첨에 대한 어떻게 이제 우리한테 알려졌는지, 그리고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그 후에 경험들은 어떻게 변화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과거에는 이를 쉽게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그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임사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체험자들은 내 머리가 이상해졌나 봐. 또 어딜 가도 내 체험을 털어놓을 수가 없어서 답답해. 나는 밝은 빛과 터널을 통과하고 이미 죽은 가족들을 만났어 하는 이런 얘기들을 암암리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의사들이나 또는 일부 뇌과학자들이라든가 또는 그 종교가들은 임사첨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부정하였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그러니까 특히 기독교죠. 기독교에서는 임사체험에 대해서 좀 부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거 임사체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죽어서 그 하나님의 영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임사체험을 받으면은 다른 세상으로 간다.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교리와 많이 어긋나는 그러한 또 모순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이제 의사들도 또는 또 심리학자 또는 일부 종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인정하는 입장으로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임사체험을 경험을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의학지에도 발표가 되고 또 임사체험을 했다는 그 수천 건의 그 사례가 축적되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임사체험의 그 10가지 요소와 빈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18% 사람들이 그러니까 심장 정지가 된 상태에서 경험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었고 자신이 죽었다는 인식, 긍정적인 감정, 체외 이탈의 경험 또는 터널을 통과했다. 이 터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밝은 빛과의 교신, 그리고 아주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색을 보았다. 전상의 풍경을 관찰했다. 이미 죽은 가족과 친지를 만났다. 자신의 생을 회고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인지하고 왔다. 하는 이러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 조사는 그 네덜란드에서 그 전향적인 방법,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가지고서 조사를 한 거죠. 쭉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것인데 당시 그 인사체험은 이제 우리가 인종, 성별, 나이, 교육 수준, 결혼 유무,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발생을 했고 종교적인 믿음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임사체험을 실제로 확신하고 있었고 이때 어떤 다른 약물이나 다른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그러한 것을 영향에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사체험을 환상이라고만 할 수 없으며 종종 현실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분을 느꼈고 사람들은 임사체험 후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체험 전보다 삶에 감사하며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그 모든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중복되거나 또 좀 다른 양상도 이제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이러한 변화가 이런 것을 발표했던 것은 그 당시 이제 완벽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임사체험을 하면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감이 커지고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고 영적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 또는 사후생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일생의 삶에 감사하고 살았다 하는 그러한 이제 또 조사도 발표되었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인사청에 대한 이야기는 더 신비스럽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임사참에 대한 뭐 연구를 하신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일부 뭐 이제 보면은 몇몇 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서로 경험했다는 것을 발표하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는 외국의 사례를 이제 연구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 해서 이제 점점 이제 거기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한 임사참에 대한 실제 경험이 맞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웨이라는 그 연구입니다. 이거는 미국과 영국, 뭐 호주 이런 지역의 그 18개 병원에서 이제 미리 그 임사체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심장 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을 설정을 해서 그 심폐소생을 해서 소생한 상태에서 그 바로 인터뷰를 해가지고서 경험을 했는지를 알아보는 그러한 아주 방대한 그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실험은 오랜 시간 연구를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즉 완벽하게 그 임사체험을 했다는 그런 증거, 그런 결과가 나오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있었던 그런 실험들에 대한 많은 이제 반성과 또 비판도 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제 임사참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와인 꽁트에 있어서는 제가 처음 와인을 먹었을 때 그 느낌, 그러니까 처음 와인을 먹었을 때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와인을 잘 모르던 시절 이런 그 와인 문화는 외국의 영화에서나 보고 즐기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 베레종이 뭐 수십 년 전, 그러니까 집가 지적간에 있었지만 서울의 어느 사찰의 종인 줄 알았고, 그래서 베레종은 그 이제 와인 카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베레종이라는 의미는 그 포도에 이제 그 싹이 나서 뭐 가지치기 할 때 그 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뭐 이러한 단어의 의미조차를 몰랐기 때문에 누구와 만나도 그 맥주 아니면은 소주 뭐 이런 거만 좀 먹었었죠. 그나마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소주 한 병이면은 더 이상 뭐 제 몸에서 거부 반응이 있어 제 돈 들여가면서 뭐 술집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와인가의 조우였죠. 프랑스에서 뭐 십수년을 경제학 공부하면서 와인을 접했던 이제 지인분을 만나서 이제 만났는데, 그분도 이제 결국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대학의 강당에 서서도 와인을 계속 즐기셨습니다. 집에 가면은 뭐 치즈 조각을 내놓는 그 정성에 매우 부담이 있었지만 밖에서 그 만나던 날 처음 마주한 그 와인바에서 그분은 저에게 락페어 시리즈 호주 와인입니다. 그 락페어 시라즈라는 바로사 밸리 지역의 와인을 권해줬습니다. 처음 제가 이제 와인다운 와인을 먹은 거죠. 이제 호주산 와인을 처음 맞이한 부르고뉴 잔의 그 커다란 그 엉덩이에 그 붉게 흔들리는 와인의 속살이 차랑거리는 그 실키한 실체를 보면서 갑자기 마음은 깊은 샘 속으로 빨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생각이 난 것이 바로 극치감, 즉 오르가니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처음 와인과 마주친 대상이 프랑스의 농염한 마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고 호주의 상큼하고 아주 진한, 그러면서도 상큼한 그 여인과 같은 그런 맛의 와인, 아주 그 열대 과일의 향이 풍부한, 그래서 아직 순리성을 간직한 그 와인은 세상 물정을 뭐 어느 정도 안다고 하는 저에게 또 새로운 세상의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제 온통 그 첫 경험의 설레임의 흥분으로 이제 저희 이제 뭐 의사로서의 본업도 잠시
좀 잊고 와인에 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배운 뭐와 날밤 새우는 줄 모른다고 뭐 와인책도 사서 모으기 시작했고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내가 꾸준히 했던 그 의학은 잠시 그 뒤로 미루고 와인 자료로 한가득 가득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인생 또한 와인이라는 곳에 잠시 집중을 하였죠. 하여튼 어찌되었던 그날 이후 저는 온통 첫 경험의 설레임과 흥분으로 이제 이게 지냈는데 그 미래에 그러면서 느끼는 게 미래의 새로운 와인 산업이 하나의 문화 사업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선호하는 와인을 보면은 그 지난날 첫 경험으로 만난 그러한 상큼한 그 여인처럼 노염하고 또 꾸리한 그 냄새의 향보다는 깨끗하고 발랄하고 앙큼진 향에 더 끌리는 것은 저희 첫 경험의 그 깊은 추억 때문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세상의 와인은 좋고 나쁜 와인은 없다고 합니다. 단지 자신이 좋아하는 와인과 좀 멀리하는 와인이 존재한다는 것일 뿐. 어쨌든 그 매너리즘이라는 나태함과 지루함에 쌓여가던 삶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습니다. 와인을 좀 깊이 들어가면서 와인을 업으로 사오면 어떨까? 그래서 그날부터 저의 와인 기행은 좀 시작됐습니다. 강남에서 강북으로, 뭐 홍대에서 남산으로, 그리고 급기야는 와인을 거부하는 뭐 직원들도 동원해가지고서 뭐 와인도 막 먹이고, 아무튼 그런 한때 그 와인에 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였죠. 그 시절 홍대 유명했던 와인바도 알게 되었고, 또 그 와인 산업이 비록 이제 침체되는 그런 과정이지만 저희 눈에서는 그러한 그 침체되는 모습 자체가 또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이 결국 기존의 그 와인 1세대라는 그 열정과 발품으로 와인을 즐기시던 많은 원로분들의 퇴장을 이제 같이 이렇게 보면서 또 그분들의 뒤를 이어서 좀 새로운 신세대의 와인 2세들이 또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것도 보고 이미 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와인 문화가 점차 그 카페 문화라고 그러니까 이제 동호회 모임으로 이제 변화되고 또 이제 그 모여서 와인을 먹고 하는 그런 다양한 또 이제 와인 문화가 형성된 것을 같이 이제 느끼면서 저도 거기에 한몫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와인 산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 자체가 무모하고 좀 어렵다는 것도 알았는데 그 매력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물론 사업을 한다고 해서 뭐 돈을 버는 건 아니고 그 사업, 그러니까 와인에 같이 한번 동참해서 나가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결국 와인 카페, 그러니까 바죠. 그러니까 와인 바를 이제 오픈을 하였습니다. 근데 역시 여기 그 실제 오픈을 하고 나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고 나름대로의 난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 나름 즐거움도 있고 많은 사람들과 와인을 즐길 수 있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나름 즐거움을 찾았고 뭐 그러다 보니 10년 이상의 세월이 훅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변화는 빨랐습니다. 이 지금 그 와인의 그 다양한 그 변화로 인해서 또 새로운 또 와인 문화들이 또 형성되고 있고 기존의 그 와인 산업들은 또 쇠퇴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변화들은 계속 이어지겠는데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라가는 그러한 것도 무척 힘들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와인 산업은 정말 자신의 어떤 헌신과 피나는 노력이 없으면은
유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10년이 지난 다음에 더 이상 와인 산업으로는 내가 이제 유지한다는 것은 좀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사업을 접게 되었는데, 그 접게 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그 결심 또 나름대로의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러니까 그 세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에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시대를 편승하여 갈아타는 그런 결심을 하고서 이제 와인 사업을 접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저는 이제 그 와인 모임을 이끌고 이제 저희 집에서 또는 아니면 가까운 아는 지인의 그 어떤 식당이나 아니면은 그런 장소에서 꾸준히 이제 와인을 즐기고 있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처음에 느꼈던 그 첫 경험이 저의 그 어떤 머릿속에 와인이라는 새로운 산업에 접하게도 하였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와인도 더 알아가면서 점차 또 발전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후회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모든 것은 첫 경험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역시 주금학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처음으로 이제 주금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알게 됐을 때 나름대로 좋은 경험을 하면은 꾸준히 그 이제 이쪽 분야도 공부하게 되고 또 많은 경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희 와인 꽁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